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은요, 기초 테크닉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점이 기초 테크닉의 발전이 없이는 곡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 테크닉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케일이나 아르페지오를 치면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손가락이 몇 번 손가락이죠? 대부분 엄지손가락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엄지손가락을 릴렉스하는 법과 4번과 5번 손가락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일을 칠 때 엄지손가락이 부드럽고 가볍게 넘어가면 정말 좋겠다. 또는 4번과 5번 손가락의 소리가 뭉개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저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원의 56번을 가지고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원의 56번은요, 펼침 옥타브에 의한 음계 연습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고 연습하시면 아무 효과도 없고 정말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꾸준히 이 연습을 하셔서 정말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C 메이저 오른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의 포지션을 잘 봐주세요. 지금 포지션이 어떤 상태냐 하면요. 오른쪽에 윗팔이 몸통 쪽으로 붙은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옥타브 간격으로 손을 벌리고 있어요. 포지션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엄지손가락을 쳤을 때 손가락 끝의 무게가 건반에 완전히 떨어지도록 손목과 팔꿈치를 조금 아래로 늘어뜨려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끼손가락 손끝의 무게가 건반에 떨어지도록 손목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기울어졌었어요. 그리고 다시 5번에서 1번으로 넘어올 때 손끝의 무게가 건반에 떨어지도록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떨어뜨려 줬었어요. 네, 계속 이 동작의 연속이에요. 이 동작만 잘 익히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릴렉스를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릴렉스를 하지 않으면서 이 연습을 하시면 손가락의 무게가 건반에 떨어지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의 힘이 길러지지 않아요. 릴렉스를 안 하면서 하는 연습이 어떤 거냐면요. 손목의 움직임이 아예 없고 손가락으로만 건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릴렉스하는 법과 4번과 5번 손가락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릴렉스의 동작을 안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손가락의 힘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네, 릴렉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일단 릴렉스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잘 따라해 보세요. 그게 뭐였을까요? 손가락 끝의 무게가 건반에 잘 떨어지도록 손목과 팔꿈치를 건반과 비슷한 높이로 맞춰주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팔꿈치가 손목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도록 어깨와 윗팔의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옆에 거울이 있으시다면 더 좋습니다. 자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누가 아래에서 팔꿈치를 살짝 잡아당긴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릴렉스가 된 자세가 나오실 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절대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연습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엄지손가락만 쳐보는 거예요. 치고 손목을 아래로 늘어뜨려주는 연습이에요.
손가락 끝이 건반에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왼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손도요, 개념이 오른손과 똑같아요.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윗팔을 몸통 쪽으로 붙인 채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아까 오른손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었던 동작 기억나시죠?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건반을 짚을 때 손목의 동작 아시겠죠? 5번을 칠 때는 손목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기울여졌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칠 때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여지는 동작이죠. 같은 무게의 두 사람이 시소를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동작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를 누가 아래에서 살짝 잡아당긴다는 상상을 하시면 릴렉스를 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시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급한 마음으로 대충대충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의 느낌을 모르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연습을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빨리 치고 싶고 손가락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릴렉스가 된 자세로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흑건이 포함된 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B 플랫 메이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B 플랫 메이저를 치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을 설명드릴게요. 어떤 조성이든 신경을 쓰셔야 할 점은 건반의 위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손끝이 짚고 넘어가는 건반의 거리가 서로 가깝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잘못된 예와 올바른 예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1번은 잘못된 예입니다. 지금 어땠었죠? 손의 움직임이 뭔가 들쑥날쑥하고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번 올바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손의 움직임이 적었었고 가지런했었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시도 레미를 칠 때 여기를 볼게요. 손끝이 시도 레미를 치면서 거의 비슷한 위치를 짚었었어요. 잘못된 예는 이렇게 흑건과 백건의 거리가 서로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잘못된 예의 움직임으로는 이 펼침 옥타브 음계를 절대로 고르게 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빠른 템포에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거는 직접 시험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제 설명보다 1번과 2번을 직접 쳐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랫과 샵이 많이 붙은 조를 한 조씩 쳐보겠습니다. G 플랫 메이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손끝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보셨죠? 그 다음에는 C샵 마이너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조로 쳐드렸는데요.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저의 영상을 잘 보시고 하루에 20분씩 준비 운동처럼 연습을 하시면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